자, 저도 왔습니다. 국수원가 강사입니다. 밖에 비 겁나게 내립니다. 뭔 비가 이렇게 내리는지. 자, 그리고 이 비 내리는 와중에 깨톡으로 비보가 날라왔습니다. 비보는 노량진에서 오늘 모의고사를 봤다 하더라고요. 보고 오셔서 폭망해버렸습니다. 아유, 처음부터 모의고사 잘 나오면 뭐 하러 공부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자,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고, 그리고 제가요, 또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영상을 제가 좀 몇 개를 좀 제작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자, 뭐 하려고 들어왔냐 그러면 이번 주가 이제 투자론인데, 투자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자 현금 흐름분석, 이걸 좀 기억력을 갖고 있으셔야죠. 그래서 수업 전, 수업 끝나고 한번 확인하시라고. 수업 중에는 이제는 이거 좀 자세히 하지 않을 테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일단 투자론의 26번이죠. 이게 강의 노트로는 66페이지입니다. 강의 노트로는 66페이지. 자, 투자 현금 흐름 분석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보유기간과 기간 말로 나누고, 보유기간 현금 흐름이라는 건 임대차 현금 흐름을 말하죠. 그런데 주의할 게, 항상 우리는 임대차 활동이라고 하지만 미국 애들은 임대차를 뭐라고 불러요? 영업이라고 부르죠. 영업. 그래서 영업경비하면 임대차 경비고, 이 순영업소득 하면 임대차를 통해서 번 순소득이고, 영업소득세 하면 임대소득으로 얻은 소득이고, 일단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다 암기를 하고 있어요. 보유기간의 현금 흐름은 가유, 순전후. 항상 가유에서 떼야 되죠. 가유, 순전후 5단계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가유, 순전후 이렇게 알더라도 문제는 전혀 풀리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얘는 그냥 논점 흐름을 찾기 위한 거고, 다른 것들을 암기해 주셔야죠. 첫 번째 볼게요. 자, 우리가 항상 이 투자 현금 흐름을 가정할 때 제가 사고 싶은 오피스 빌딩, 방 100개짜리 오피스 빌딩을 가정했고, 방은 100개, 그 다음에 임대료는 호당 100만 원을 가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 보자고요. 자, 항상 가능 총소득은 임대 단위수에 대한 문제예요. 임대 단위수. 지금 임대 가능 호수가 100호고 이 방 100개가 다 꽉 찬다. 그러면 이때를 우리는 내가 벌 수 있는 맥시멈 총소득, 가능 총소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 가능 총소득이 내 호주머니로 다 들어옵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공실이 보편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량부채는 받아야 될 임대료인데 어떤 이유로 받지 못하게 된 거죠. 아무튼 공실이 만연하고 불량부채가 있다면 내가 실제 유효하게 가져가는 총소득은 낮아질 거란 말이죠. 이게 유효총소득이죠. 다시, 방이 다 꽉 차옵니다.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맥시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공실, 불량부채가 있기 때문에 실제 내가 유효하게 가져가는 총소득은 낮아지더라, 이런 거죠. 그리고 특히 요놈이 실무에서는 아주 골칫거리죠. 임대사업자에게 공실은 아주 재앙이죠, 재앙.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이 이제는 공실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임대주택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뭔가 추가로 소득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죠. 이게 대표적인 게 자판기를 놓고 자판기 푼돈을 얻는다든지,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뭔가 돈을 더 소득을 더 얻는다든지, 이런 걸 우리는 기타 소득이라고 하죠. 그리고 시험에는 뭐라고도 나왔어요? 영업 외 소득이라고도 나왔어요. 영업 외 소득. 영업 외 소득은 영업이 임대차니까 임대차 이외 소득. 그래서 가능과 유효총소득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해야죠. 방이 다 꽉 찬다. 내가 벌 수 있는 맥시멈 가능 총소득. 그러나 공실, 불량부채를 차감한 것이 실제 내가 유효하게 가져가는 총소득입니다. 정확히는 공실, 불량부채는 차감하고,
기타 임대차 이외의 소득을 더해서 내가 가져가는 유효한 총소득이 나온다. 그리고 항상 이 유효 총소득이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자가 가져가는 총소득이죠. 그래서 총소득인 유효 총소득을 딱 벌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지출 항목만 우리가 해결하면 되죠. 지출 항목. 자, 그러면 보유기간에 지출 항목 3가지가 뭐가 있나요? 그러면 뭐라고 해줘야 돼요? 자, 강원도를 넘어간다. 근데 강원도를 넘어갈 때 미실형도 있고 뭐 진불형도 있는데 항상 보유기간 현금 흐름은 영불형이라고 있어요. 영불형. 지출 항목 3가지 영불형을 넘어갑니다. 자, 영이 뭐니? 영업경비. 그 다음에 영불형의 부채 서비스액.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유효 총소득을 벌면 벌 건 다 본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할 일만 있다? 지출만 있다는 거죠. 지출만. 그 첫 번째 지출이 영업경비, 두 번째가 부채 서비스액, 세 번째가 영업소득세. 합쳐서 영불형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실무에서 경비를 빼면 순소득 또는 순이익이라고 하잖아요. 경비를 빼면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금을 뺐으니까 세후. 그래서 세전만 꼭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죠. 세금을 내기 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행의 지출을 뺀 뒤가 세전이에요. 국가에 영업소득세 갖다 주면 세후. 경비를 빼면 비용을 빼면 항상 순소득이니까. 그래서 영업경비를 빼면 부채 서비스액, 은행에 갖다 바치는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한 줄 암기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한 줄 암기. 제가 간말 한번 해볼까요? 자, 방이다 꽉 찹니다. 그러면 가능총소득. 그러나 이걸 내가 다 가져가질 않죠. 공실, 불량부채 빼고 그 다음에 영업외, 임대차외, 기타 소득을 더하면 내가 가져가는 유효총소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유효총소득이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뭘 생각해 줘야 돼요? 유효총소득이 딱 나오면 뭘 생각한다? 지출항목 3가지. 영불형, 영업경비를 빼면 세전, 영업경비를 빼면 그 다음에 은행의 부채 서비스액 빼면 세전,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빼면 세후.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야죠.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기간말 들어갑니다. 기간말은 훨씬 심플하죠. 기간말은. 왜? 항상 기간말은 무엇으로 총소득을 봅니까? 그러면 매도 가격이죠. 매도 가격. 5억에 팔면 내 기간말의 총소득은 5억. 6억에 매도하면 6억. 그리고 나머지는 또 지출 항목 3가지죠. 여기는 영불형을 누구와 함께 달려간다? 매미양. 그래서 암기 코드가 영불형을 매미양과 함께 여행을 간다. 이거잖아요. 매미양. 그래서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빼면 그 다음에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면 세전, 양도소득세를 빼면 세후.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매도 경비를 빼면 경비를 뺐으니까 양도소득세, 세금을 뺐으니까 세후. 자,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 이거 다음이 세전이란 말이에요. 보유기간은 은행에 부채 서비스액을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고, 기간말은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저당 잔금을 한 방에 털어내야죠. 우리 투자를 할 때 받았던 대출의 잔금이 있으면 한 방에 털어내야죠. 그래서 은행에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면 세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세전. 자, 그런데 포인트가 또 하나가 있죠. 보유기간은 항상 현금수지라는 표현을 써요. 현금수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간 말은 항상 어떤 표현을 쓴다? 지분복귀액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분복귀액. 지분복귀액. 그러면 지분복귀액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지분은 내 돈이란 말이에요. 지분은 내 돈. 내 돈. 내 돈은 언제 돌아옵니까? 이게 질문이었죠. 나는 투자를 하게 되면 내 호주머니에 내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내 호주머니에서 집 나간 내 돈은 언제 돌아오나요? 그러면 부동산을 팔았을 때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기간 말의 현금 흐름을 또는 기간 말의 현금 수지를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 내 돈이 돌아옵니다. 지분 복귀액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자고요. 임대 단위수에 단위당 임대료를 곱하면 내가 벌 수 있는 맥시멈 가능 총소득. 자, 그런데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내가 가져가는 유효한 총소득. 그리고 이 유효 총소득이 실질적인 총소득이에요. 그래서 유효 총소득에서 이제 지출 항목을 하나씩 빼는 거죠. 영부령. 그래서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에서 은행의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 은행에 갖다 주고 난 나머지가 세전이죠. 그리고 세전에서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기간말. 항상 기간말은 무엇을 통해서 돈을 버나요? 매도 가격. 그래서 매도 가격이 산정이 되면 이게 내가 버는 총소득인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항목만 생각한다? 지출 항목. 보유기간은 영부령이고, 기간말은 매미양이고, 매미양이에요. 바퀴벌레 양 아니고, 어떤 분이 메뚜기 양, 매미양 하시던데, 매미양이랑 가고 싶지, 메뚜기 양과 바퀴벌레 양과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런 거죠. 매미양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빼면 경비를 뺐으니까 순 매도 소득. 그다음에 은행에 미상환 저당 잔금을 갖다 바치면 세전. 그런데 기간 말이니까 세전 지분 복귀액 이렇게 되는 거고. 기간 말은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 빼면 세후 지분 복귀액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비교를 좀 해봐야 돼요. 비교를. 보유기간은 5단계 가유순전 후지만 기간 말은 항상 3단계인 순전후로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이 순전후가 비교가 돼야 돼요. 비교. 자, 보유기간은 영업경비고 기간 말은 매도경비고, 자, 보유기간 영업경비, 매도경비. 그 다음에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은 보유기간은 부채 서비스의 원금과 이자 합계고, 기간 말은 미상환 저당 잔금. 한쪽은 부채 서비스에 다른 쪽은 미상환 저당 잔금. 세금은 보유기간은 영업소득세, 즉 임대차 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영업소득세. 기간 말은 양도소득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암기가 된다 해서 문제가 또 다 풀리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걸 또 봐야죠. 자,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냐, 영업경비에 제외되는 것이냐 그러면, 자,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즉 정확히는 임대사업자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전체가 영업경비로 기록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돈 나가는 것 중에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것이 뭐가 있고 영업경비에 제외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확인해야 될 게. 세금 중에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뿐이다? 재산세뿐이라는 거.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건 재산세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X,
취득세 X,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자본이득세 다 X라는 거죠. X. 세금 중에 재산세만. 그리고 나머지 읽어보죠. 유지비, 수선비, 뭐 관리비, 그 다음에 전기, 수도, 가스, 그 다음에 화재, 보험료. 얘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고, 세금 중에 재산세, 그 다음에 공실,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세, 영업소득세, 자본이득세, 이런 것들은 제외되는 항목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보시면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이 뭐가 있나요? 이거잖아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그럼 이것만 봐도 공실,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에 영업소득세, 지출 항목이지만 어디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리인의 업무비 중에 어떤 업무비? 개인적 업무비. 개인적 업무비.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이론적인 거니까 이건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제껴놔요. 이건 논란이 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영업소득세 계산. 자, 위로 올려볼까요? 영업소득세. 영업소득세의 가장 기본적인 수식은 영업소득에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세금을 곱하는 거죠. 우리 재산세 하면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내 재산의 가격을 찾고 거기다 세율을 곱하잖아요. 소득세는 소득의 크기에 세율을 곱하고, 그러니까 영업소득세 그러면 영업소득에다가 세금을 세율을 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업소득이 뭐가 있니? 이게 바로 순영업소득이죠. 순영업소득이라는 영업소득에 세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게 영업소득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금에도 항상 공제 항목이 있고 가산 항목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암기했나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에 대체충당금, 자, 순하고 대는 더해야 순대가 되는 거죠. 순대. 그리고 순대를 먹다가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이상한 걸 씹었다. 순대를 먹다가 이상한 걸 씹었어요. 그럼 뱉어내야죠.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에서 세율을 기본적으로 곱하는 건데, 자, 대체충당금은 더하고 이자와 감가상각비는 공제합니다. 그래서 두 문자가 순대가 이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마지막 경비. 보유기간 경비 영불영.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오, 잘하죠.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그 다음에 기간말 매미양, 매도경비, 미상환 저당 잔금, 양도소득세. 요건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요. 심심할 때마다 자꾸 듣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응용이 됩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